저기요, 돈을 카드를 준 게 아니라 직접 손에 사가지고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직접 들고 왔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썼던 경우가 7잔 하루에. 네. 그랬더니 아메리카노 한 잔씩 사주려고 가볍게 살려고. 근데 메뉴 선택이 되나요? 그렇게 말을 학생들한테 아니야, 메뉴를 통일해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10개를 다 마련하면 메모지를 적어줘요. 적어. 메뉴를 적어 이렇게. 이 가격마다 다르더군요. 그 조건 떠버렸어요. 선생님, 옆에 서파에서 사오십시오. 그러고. 야, 그 뺏다면 딴 데도 굳이 그걸 사야 되겠냐? 선생님, 주머니 사서 생각해. 그냥 좀 시원하게 보세요, 선생님. 요즘 애들 말 안 들어, 이렇게. 말 안 들어. 그 수술해서 안 하고 있잖아요. 네. 혹시 여러분 나중에 백사방에 누구지? 마모스. 비싸진 않은 차. 그걸로 동네에서 나중에 생각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없냐면, 시작해가지고 자기 공부나 시험 볼 때까지 커피를 한 잔 한 번도 얻어먹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꼭 가르치려. 공부를 잘하는 자. 미안하다 내가. 한 잔 사줄까? 나 왜? 되게 하고 왜? 떳떳하게 먹고 싶습니다. 굳이 얻어먹을 생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못 얻어먹고 나가신 것도 있어요. 그 대신 한 개가 나갔어.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얻어먹고 이러고. 자존심 싸움이 벌어져요. 자존심 싸움. 여러분들 끼리끼리. 그 다음에 좀 뭐가 되냐면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거야. 와, 저 친구 딱 보이잖아. 선생님 갖다 커피 갖다 주죠. 직접 갖다 주죠. 이렇게 하니까. 나도 먹어보고 싶다. 못 먹는 커피가 아닌데 이 사람이랑 심리가 그래. 보상받는 심리가 있어요. 득점할 때 선생님 커피를 한 잔씩 줬어. 그 커피 얼마 하지 않잖아. 2, 3천원 딱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으로 그런 거. 좀 더 날씨가 더 좋아지면 한 명도 안 나오길 바라지만. 그렇잖아. 선생님 주문이 틀리는 거잖아.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103쪽. 대양전과 신라의 삼국통일. 대양전. 출제 빈도수는 그렇게 넓지 않다. 일단 알고 가야 돼. 우리가 출제 빈도수가 어디가 많은지 적은지를 우리가 알고 가야지, 그지? 시험 나오지도 않는 부분에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기본적인 것만 가져도 된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두 번째 봐죠. 수의 통일, 수의 중국의 통일. 보시면 우리 앞전 중국 역사를 공부했잖아요. 보겠습니다. 중국 역사식이 되게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 보세요. 5, 16국이 있고 5대 19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5대 19국은 우리가 고려 왕건이 통일할 때 5대 19국이야. 10세기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4세기, 5세기 되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이게 이제 5호 16국 시기였던 거예요.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구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봐봐. 수의 중국 통일 보겠습니다. 589년, 6세기 후반이죠. 수의 통일로 고구려 돌고래 동맹하고 백제와 애가 친교한 남북 세력을 수가 중국을 통일했다. 뒤에 이제 수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생기죠. 수나라가 건국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을 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요동은 누구 땅이죠? 고구려 땅이야. 고구려 땅이라고. 자, 봐봐. 지도를 한번 살짝 그려볼게. 요하지 여기가. 여기 동쪽이 상장. 요동이라고 하지. 이걸 뭐라 불러? 그렇지. 그 뭐야? 이 땅 자체가 다 고구려를 지칭하는 뜻이야. 요동을 친다는 얘기는 고구려를 공격한다 뜻이 되는 거야. 그죠? 자, 봅니다. 여수 전쟁합니다. 여는 고구려를 여자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부터 여가 되는 거고 수의 전쟁입니다. 수가 중국을 통일하죠. 그죠?
어떤 식이죠? 이전 남북조 되게 혼란의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만들어졌죠. 이나라, 진나라, 남쪽의 왕조 국가들, 북쪽의 왕조가 되게 많았잖아요. 이걸 수가 통일한 거예요. 수가 이쪽 통일했다는 뜻이에요. 이쪽 지역만 이렇게. 그럼 다음 단계가 어디겠어? 여기잖아. 요동으로 올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중국의 변화를 알까 모를까? 알겠지. 왜? 중국의 그 정치적 변화는 우리에게 되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니까. 자, 봅니다. 원인. 중국을 통일한 수의 등장과 신라의 친수 정책에 따라 수나라와 친하게 지는 정책. 왜? 신라의 적은 고구려, 고구려의 적은 수나라, 우리 적의 적은 뭐라고? 아군이라고. 그 친수 정책이 뭐 신라가 친수 정책, 수나라와 친하게 지낸다는 얘기죠. 정책에 대항하여 남으로 백제, 북으로 돌골과 연결한 다음, 남으로는 백제, 북으로는 절골과 연결한 다음에 영양왕 때 밑줄 긋습니다. 영양왕 말갈군과 함께 여소 지방을 선제 공격하였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여소잖아요. 우리 군대가 말갈 부대가 여기 있습니다. 훗날 여진족 애들이에요. 북방민족. 얘들과 손잡고 선제 공격했다는 뜻입니다. 너무 많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기출지문 이 지문이에요. 다시 갑니다. 북으로는 돌골과, 돌골은 원래 터키야, 터키. 그러니까 먼 나라잖아. 중국 애들이 터키까지 점령하려고 하고, 터키는 그걸 막기 위해서 고구려 동맹을 맺어야만이 그 빈 공간을 고구려에 쳐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적의 적은 항상 아군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돌골과 연결하는 영양왕 때 말갈군과 함께 여소 지방을 선제 공격하였다. 여소 지방을 먼저 즉 선제 공격을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의 친일을 봐서 반격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전해들이 국방력이 어느 정도 되나 싶어가지고 한번 살짝 가서 쳐본 거야. 영양왕 때. 대신에 역공을 받았어요. 예, 수 문제에 30만 대군이 침략을 받게 돼서 우리가 후퇴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를 먼저 선제 공격했다. 영양 때 물론 실패했어요. 자, 1차 수 문제가 들어옵니다. 30만 대군을 가지고 침략해 왔으나 장마와 전염병을 실패했다. 우리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국 사서 기록에. 근데 이런 게 있어. 자국의 역사를 적을 때 분명히 우리가 승리한 거니까 1차에 어떤 승리 방법이 있었을 거거든. 근데 그네들 입장에서는 실패한 것을 자기 역사 사서에다 쓰고 싶지 않았을 거야, 역사가들이. 왜? 현재 왕이 살아있는데 거기다 막, 야, 이 왕은 무능하고 군사작전을 잘못하고 뭘 잘못하고 막 쓰면 어떡해? 이 목숨 부지하겠어? 역사가들이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실패한 원인을 되게 심플하게 적었어. 그냥 우리가 장마가 너무 쳐가지고 전염병이 창궐해서 그냥 더 이상 진격하고 못하고 여기 수도했어. 이 정도만 써놓는 거야. 역사가들이 되게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이거야. 분명히 뭔가 있어. 뭔가 있는데 적지 않았어요.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어, 우리가. 2차가. 시험에 잘 나온 것은 우리 선제 공개하고 2차 공개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선제 공개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선제 공개 한 이유는 뭘까? 전애들이 군사력이 어느 정도일까 하고 한번 싹 쳐본 거야. 우리가 시켜서 간을 한번 보는 거야, 가지고 이렇게. 2차에 별표 가야 됩니다. 너무 잘 나와요. 수문제는 1차 공격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비실비실 하고 있는데 유언으로 남기죠. 다시는 요동을 공격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요동을 공격하지 말라는 얘기 가르친 뭐죠? 어디를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 얘들 보통 놈들이 아니야. 공격하지 마.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 그런데 아들 훗날 양제가 수양제가 되는데 그 황제의 고난이 나에게 올지 모르겠는 거야. 다른 자식이 줄지 모른다는 얘기지. 왜? 아버지가 병들은 상태에서 말 한마디 그냥 확 왕위가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자식이 어려서 어떻게 그 권한을 내가 차지하고 싶은 게 욕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수양제에 가장 친하게 지내는 믿을 만한 장군을 보내서 아버지를 암살해 버려요. 황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섭죠, 그죠?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병들어서 병간호를 해서 어떻게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아버지 권위를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시켜서 죽이고 내가 왕위를 찬탈해 버린 거예요. 황위를 찬탈해 버린 거예요. 봐, 찬탈한 왕입니다. 영양 612년 수양제, 양의 동그라미 쳐야 돼.
왜냐면 수 문제, 수양제 헷갈리면 안 돼. 수양제 113만 대군이 고구려를 침공했다. 113만 위에 플러스 해야 됩니다. 위에다가 일품군 같으면 노역부대야. 노역부대가 200만이 와. 군량비를 싣고 온 사람, 그 다음에 전쟁은 소모품이야. 칼, 활, 전부 다 소모품이잖아. 그걸 싣고 온다고. 토탈하게 300만 넘는 애들이 요동을 향해서 이렇게 온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게 수양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동성 점령이 실패해요. 요동은 여기에요. 이 요동은요, 웃기는 건 평지성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성 안에 막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에 가까운 성을 쌓아요.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병사들이 주둔하겠죠. 성을 지켜야 되니까 얘가 경비를 쓰겠죠. 얘들이 이렇게 공격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에 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공격, 이렇게 오고. 이때 그 당시로 보면 최첨단 무기를 막 가져와. 돌멩이를 이렇게 실어서 막 던지는 것들이 있어. 예. 이런 최첨단 그 당시 무기를 가져서 격파하게 다 준비를 해왔다고. 근데 우리가 이걸 지켜내요. 그러니까 이 성이 확 무너질 거 아니야. 무너지면 혹 군사들이 들어올 거 아니야. 기록에 보면 성이 무너질 것을 대비해서 보수 공사를 하는 전문 요원들 뒤에 배치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확 무너졌어. 다시 성을 확 순식간에 막 쌓는 기술자를 동원돼 있어. 뒤에 안에 돌도 다 준비해놔 있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답답하지. 그러니까 엄청난 전력을 투입시키는 요동성 평지성인 산성도 아니고 보통 우리는 산성에서 장기전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잖아. 청해전도 통해서. 이걸 못 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회시켜서 못 뚫으니까 이렇게 우회시켜서 고거를 공격이 시작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작전 중에 하나예요. 왜? 잘못하면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면 얘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봐봐. 군량미 떨어지지. 할 수 없마다 어떻게 일품군들의 지하던 무기, 부품들 다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되게 위험한 작전을 수양제가 펼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혼나죠. 이제 보겠습니다. 요동성 전쟁이 실패하자 우중문의 별동대 30만 대군이 평양성으로 우회해 태가가다 을지문덕에 패합니다. 이걸 일일이 뭐라 불러요? 살수대첩이라 불러요. 살수대첩 불러요. 시험에 되게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입니다. 살수는 오늘날의 청천강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3차, 4차 수양제가 2번 도옵니다. 실패합니다. 결과 수는 무리한 토목공사와 침략 전쟁으로 민심을 잃고 멸망하고 당이 건국됩니다. 토목공사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이 인원이 120만, 뭐 200만, 300만이 넘는 인원이 오잖아요. 기록에 의하면 돌아온 인원이 기천명에 불과했다는 얘기가 썼거든요. 수나라 역사 수사에 보면은 기천명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의역하게 되면 1,500, 1,600명 정도만 살아온 거예요. 한 가정에 남자애들이 막 5명, 6명이 나갔는데 한 명도 돌아가지 못했어. 그럼 부모님 어떻게 되겠어? 자기 자식 한 명만 나가도 안 들어오면 전쟁에 난리가 날 텐데 전쟁에 나가서 한 명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 정부를 믿겠어요? 자기 자식 5명, 6명 생태 같은 애들 죽여버렸는데 그 정부, 그 정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민심이 안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뭐를 하느냐? 부역, 노동력을 동원해요. 수로를 만들어요. 수로를 만드는 노동력이 동원돼요. 민심이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수나라는 멸망해 가면서 그 군인이 그 중에 한 사람 군인이 쿠데타를 권력을 잡고 그게 당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봅니다. 여당 전쟁 보겠습니다. 여당. 당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원인, 여당 전쟁 원인, 당나라의 대팽창 정책. 똑같아요. 수와 똑같아요. 수가 중국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에게 팽창 정책. 그다음에 당나라 똑같다. 두 번째, 우리 고구려의 또 정치적인 상황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영계소문의 대단 강경책. 영계소문이 권력을 잡았죠. 영유왕을 죽여버리고 쿠데타를 통해서 어린 조카 보장왕을 옹립하고
실질적인 모든 권한을 연개소음이 다 차지하고 대당 강경체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자, 봅니다. 연개소음 대당 강경체 천리장소를 출제했다. 부여성에서부터 비사성까지. 자, 지도를 또 다시 그려야 되겠습니다. 좀 지워볼게요.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여기가 부여성이에요. 여기가 부여가 있는 곳이잖아. 옛날에, 그지? 부여성이고요. 여기가 비사성이에요. 이렇게 천리장성이 돼요. 중국에도 이렇게 한 거예요. 만리장성이고. 천리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이거 모르는 사람 때문에 해준다, 내가. 옛날 수채등 모르는 사람들. 이건 아시죠? 4km. 그럼 100리면 뭐가 될까? 공짜 하나 더 붙이면? 천리면 어떻게 될까? 쉽게 해서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라면 생각하면 돼. 그죠? 뭐 고속도로 타고 가면 한 4시간, KT를 타고 가면 뭐 1시간 한 3, 40분 정도면 갈 수 있겠죠? 이 정도 거리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 거리를 이렇게 쌓다고 이렇게. 근데 봐봐, 오해하면 안 돼. 중국의 말도 어떻게 산 꼭대기 정상에다 이렇게 막 돌을 막 쌓아놨다고 이렇게. 돌을 쌓은 거야. 여기는 우리는 이렇게 쌓질 않았어요. 여기는 어려워. 그렇게 쌓기 어려워. 여기 산이에요. 산 이렇게 지그재그 산에다가 산성을 쌓은 거야.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돼. 만리장성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 쌓습니까? 장기전하기 위해서. 봐봐. 얘들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야. 어떻게 올지. 봐봐. 당나라 이렇게 올지, 이렇게 올지, 이렇게 올지, 위에 올지 어떻게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 성을 쌓아놓은 거지. 이렇게. 그리고 하나의 성을 뚫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성을 통과돼야 돼. 이 성을 통과하면 이 성을 통과돼야 돼. 계속 하나의 성을 뚫는 6개월, 1년 전자 그 다음 다 준비하겠지. 그 다음 성을 또 뚫게 해서 또 6개월, 1년 또 싸우겠지. 장기전을 가는 거야, 우리는. 전에는 그냥 단기에 딱 끝내고 싶겠지만 우리는 질질 끄는 거야. 그리고 청해전을 펼치는 거야. 주변에 있는 모든 농장들을 전부 다 불태우고 소와 말, 음식 싹 다 가지고 가는 거야. 옷걸이 하다못해 집에서는 솥단지까지 다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들판에 아무도 깨끗 사는 거야. 그래서 물만 먹으면 우리가 버틸 수 있어. 20일은 버틸 수 있으니까. 거기 음식물 다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산성을 혹시 찾아가야 되면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산성에서 가장 버틸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물이에요. 물이 공급이 될 수 있는 샘물이 나올 수 있는 곳을 산성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산성을 가게 되면 여기 뭐 행주산성도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 행주산 오 좋다 한강이 다 보이고 뷰가 괜찮아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 관리자에 가고 혹시 예전에 여기 뭐 샘물이 나올 만한 게 있었습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봐. 왜 그러세요? 아니 산성인데 물이 나와야죠. 물이 어디 있어요? 한번 보려고요. 왜 그러세요? 아니, 보고 싶다고 어디 있어요? 지도 좀 보여줘 보세요. 물어봐. 이 사람들 누구지? 좀 아는 사람이 아닌데 누구지? 도대체 신분을 안 밝히지? 역사 공부한 학생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지. 그냥 가서 사진 하나 찍고, 그죠? 차 한잔 마시고, 뭐 이 정도면 생각했겠지만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넘기시면 됩니다. 과정 갑니다. 당태종은 요하를 건너 여기가 요하지, 그지? 아까 했던 게 요하를 건너 여기 온다는 얘기야. 요동성을 점령하였습니다. 당태종은 요동성을 점령해버려서 수나라는 요동성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 밑줄을 그어야 돼. 요동성을 점령했어요. 당태종은 이세민이야. 당태종 이세민 적어놔. 당태종 이름이 이세민이야. 이세민. 우리나라 사람 일수 보이죠? 이세민. 연개소문도 잘 아는 사람이야. 예. 연개소문 이세민을 무시해. 자기보다 급이 낮은 애가 갑자기 지 아버지 왕 됐다고 지가 왕이 된 거니까 황제가 된 거니까 연개소문 자체가 이세민이 야 항복하지 뭐 이렇게 하니까 어디 까불고 있어 씨. 너 씨 고등학교 때 내한테 매 맞고 다니는 새끼 어디 뭐 이런 식이야. 예.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봐요. 보정왕 시기이다. 보정왕 시기다 잡아야 돼요. 당태종이 요동성을 점령한 것은 보정왕 시기다. 이건 기출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출이에요.
지문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 다음 당과 고구려의 전쟁에 관련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봐봐. 당 태종은 요하를 건너 여동성을 점령한 시기는 영유왕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보정왕 시기 마지막 왕이야. 쉽게 얘기해서 고구려의 마지막 보정왕 시기이다. 니은번도 별표입니다. 고구려 장군 양만춘에게 안시성을 피하고 돌아갔으면 당 태종이 안시성 645년의 밑줄 645년의 밑줄 최근 기출 선후관계 적어. 선후관계 645년에 대한 선후관계를 물어보는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물어볼 거란 얘기야. 결과 고구려는 계속 전쟁으로 쇠약해졌고 나당의 결속이 공고해지면서 결국 훗날 이제 연개소문 죽고 그의 후계자였던 아들 첫 번째 아들 연남생이 신라의 투항, 그 다음에 자기 동생도 투항.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강력한 지도자가 있을 때는 잘 버텨냈지만 그 후계 부도에 있어서 실패함으로 인해서 결국 고구려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짧으니까. 안시성 정투 당태종 침시상을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세상에 전하기를 중국 황제가 고구려를 공격할 적에 눈에 화살을 맞고 돌아갔다. 이세민인데게 당태종 이세민이 맞고 돌아갔다고 하는데 통감 등 중국 사서에 모두 실리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일이 있더라도 사관이 숨겼을 것이니 기록하지 않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15세기 서거장의 필원잡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 자기 황제가 눈탱이 맞고 실패했다고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목숨 걸어야 되는데. 필원잡기 갑니다. 밑에 두 번째 사례 갑니다. 양만춘이 중국 황제의 눈을 쏘아 맞춰 그가 떠나면서 양만춘에게 비단 백피를 하사고 성을 굳게 지킴을 칭찬하였다. 박지원이 이건 약간 좀 과장이지 않을까? 야, 내 눈탱이 쏴줘서 고마워. 자식 대단한 놈이야. 비단 좀 갖다 받쳐봐. 이건 좀 오바이긴 한데 이런 사료가 현재 우리나라의 사료에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양만춘과에 관련된 스토리들입니다. 연개소문 갑니다. 영유왕을 시해하고 시신을 토막으로 잘라 시궁창에 던져버렸다. 다르게 보면 장례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얘기. 두 번째, 되게 잔인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료는. 영유왕의 조카를 새로운 왕으로 삼아 보장왕이라고 하고 자신의 인사권과 군사권을 총괄하는 대망리지 빗들고 대망리지에 올랐다. 이건 지금 우리나라 국무총리급을 얘기하죠. 보통 그 국무총리급을 고구려는 망리지라고 불렀어요. 근데 자기는 대자를 하나 더 붙였죠. 대망리지라고 했다. 연개선 후계를 기르지 못해 그의 후계자가 된 큰아들이 남생의 줄고죠. 남생, 못난 사람. 남생이 권력 다툼에 당나라에 투항하였고 연개소문 동생 연정도가 신라에 투항하자 나당 연합군에서 고구려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데스크. 삼국 항쟁 페이지 넘겨도 됩니다. 106페이지 백제와 고구려 멸망. 첫째 줄 가겠습니다. 나당 동맹이 맺어지죠. 신라와 당나라가. 연개선을 팽창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당나라와 신라가 나당 동맹을 맺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당나라의 소정방과 신라 장군 김유신 연합부대가 군대를 공격하여 사비성에 함락되었습니다. 사비성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사비성은 어디 있어요? 부여에 있겠죠. 백제가 멸망할 때 660년 요거 남기사항이야. 620년 멸망하였다. 당은 공주의 웅진도덕부를 설정. 웅진도덕부 밑줄 그었습니다. 당은 공주의 웅진도덕부 즉 백제 땅을 당나라 영토로 편입시켜 버리는 거예요. 당나라가. 이거 뭐가 잘못된 거죠? 신라와 당나라 약속이 잘못된 거예요. 어겨진 거예요. 봐봐. 여기가 당나라야. 여기가 백제고 고구려고 여기 신라야. 나당 연합군을 만들었잖아. 그죠? 이거 김춘추가 당태종화에서 만든 거잖아. 그지? 약속을 이렇게 했잖아. 당나라와 신라가 힘을 합쳐서 백제를 공격하고 백제를 멸망시키고 다시 여동을 공격하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그러면
요동과 고구려 우리 본토와 백제를 다 나당 연합군에서 점령한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을 했잖아. 한강 이남은 우리가 먹겠다 신라가. 아니야 잘못 한강이 아니라 대동강 이남. 대동강 이남을 신라가 가져가겠다. 그리고 고구려와 요동이 당나라에 가져가는 걸 약속이 되었다. 근데 지금 백제를 먹고 난 다음에 당나라가 행위가 약속을 어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신라가 뿔딱지 났겠지 이제. 그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현재. 방금 얘기했던 옹진에 오늘날의 공주에다가 옹진 도독부를 설치했다고. 도독부를 설치하면 뭐예요? 지방간을 파견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당나라에서. 네. 두 번째 갑니다. 백제 부흥운동입니다. 백제 부흥운동. 백제가 멸망했잖아요. 백제가 멸망하면 사람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군량도 없고 가장 필요한 게 다 없어졌잖아요. 근데 백제 부흥운동에서 이걸 다시 땅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자기네들이. 백제가 빼앗아서 신라가 여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왜? 신라가 생각하면 당나라에 괘씸하거든. 약속을 지금 어기기 시작하잖아. 그럼 얘들이 백제에게 지원해 주는 게 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야, 당나라의 군사 정보는 이런 게 있어. 전쟁 해봤더니 누구보다 잘할 거 아니야. 연합군을 해봤으니까. 그렇잖아. 그 다음 뭐가 있을까? 전쟁에 패키지 무기도 많이 소멸됐거나 분실됐겠죠. 그 다음 또 뭐가 필요할까? 이런 걸 누구한테 제공해 주는 거야? 백제에다가 제공이 시작한 거야. 그럼 우리 속담이 뭐야?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거기는 이면에 뭐가 있어요? 백제 신라인들이 되게 수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죠? 되게 수가 높잖아. 우리 뭐 바둑이나 장기, 어우, 저 사람 수 보통이 아니야. 프로급인데 우리는 아마추어도 안 되겠는데 가끔 이렇게 농담 삼아 하는데 이 신라의 이와 같은 정책이 백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신라는 왜 이와 같은 걸까? 당연히 당나라에는 복수심 때문에 그러기도 하죠. 근데 당나라는 그 이면에 다른 목적을 또 가지고 있어요. 백제 부흥운동을 도와주고 백제인들 땅을 빼앗고 자기 국토를 회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겠지. 동상이몽이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신라는 어떻게? 신라가 백제를 시켜서 당나라 싸우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야. 대신에 싸우게 되면 당나라는 힘이 빠지게 돼 있어. 아무리 해도. 그렇잖아. 우리가 복싱을 하더라도 10라운드 친다면 한 2라운드, 3라운드까지 다른 사람 시켜 4라운드 내가 올라오면 그럴 때 힘이 찡찡하잖아. 이미 상대는 지쳐있고 그만큼. 그 체력 라운드만큼. 신라인들의 모습이 이거예요. 되게 지략이 뛰어난 애들이었는데 내가 힘이 부족하면 남의 걸 빌려오고 상대가 너무 세면 상대방을 시켜서 얘들의 힘을 빼는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게 신라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갑니다. 백제 부흥운동 전개 갑니다. 도와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제 봐. 왕족인 복신과 승려 도침이 왕자풍을 추대하여 주류성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했다. 복신의 복, 도침의 도, 동그라미 치우고 주류성의 주의 동그라미 쳐봐요. 그래서 백제인들의 부흥운동이 주로 복신과 도침이 있었다는 거야. 주류성에서. 그래서 복도를 동그라미 치면 돼. 저 뒤에 분 한번 잠깐만 저 봐주세요. 옆에 분. 잠깐만 스탠드업. 잠깐 서봐. 저 뒷 문 좀 열어봐. 옆문 좀 한번 열어봐. 잊어먹지 말라고 하는. 뭐가 보이세요? 대답해. 뭐가 보이세요? 예? 예? 뭐가 보이세요? 밖에? 강의실 밖에 뭐가 보이세요? 선생님 원하는 답을 나올 줄 모르겠다.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 게시판이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밑에 뭐 보이죠? 복사하기 하지 마시고 복신과 도침에 합쳐볼까요? 복신과 도침 약글 잠깐 합쳐볼까요? 복도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이제 감 왔어? 이 아재 개그예요, 아재 개그. 네, 아재 개그인데 외워야 돼. 복신과 도침, 복도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주류성입니다. 오케이? 아니 시험장 가면 까먹을 거 아니야. 누구였지 주류성에서? 백제인들의 부흥운동은 주로 복도에서 이루어졌다. 복신과 도침이 주류성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외우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걸 말장난 칠 수 있다는 얘기지. 살짝 내가 외워놨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 되게 쉬워졌잖아. 백제인들의 부흥운동은 주로 복도에서 했다고. 예.
복신과 도침이 주류 생겼다. 하나만 딱 잡아줬으면 어떻게 나머지가 해결되는 거야. 그지? 자, 두 번째 갑니다. 흑지상자 지수신이 임준성에서 나머지 건 임준성 가면 되는 거야. 핵심은 거기에 흑지상지예요. 흑지상지는 왕족의 다른 별성이라 보시면 돼요. 네, 부여시족이 왕족이잖아요. 부여시성을 가진 사람이 아마 이렇게 분파된 성으로 봅니다.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흑진이가 까만 이빨이라는 뜻이야. 까만 이빨을 가진 사람이 했다는 뜻으로 해결됐어요. 도대체 이빨이 어떻게 까매질까? 까만 종류의 과일, 열대 과일을 먹게 되면 동남아시아에 열대 과일을 먹게 되면 이빨이 까매질 것이다. 그 흑지상지는 동남아 사람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추측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선생님 배울 때는. 최근에 흑지상지는 부여시족의 별종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왕족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흑지상지와 지수신 임전성의 부흥동을 행했다. 흑지상징을 한번 보시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출이 떴어요. 이거 한번. 그러면 부흥운동 했던 사람이 말이죠. 임전성에서 부흥운동을 했던 인물인데 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당연히 사망했을 것이라는 전제가 깔리게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부흥운동은 실패했지만 흑지상지는 실패했지만 당나라로 건너가서 고위 관료가 됐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사람이 죽은 비석이 발견됐어요. 비석에 유교 공부를 열심히 했던 모습과 당나라의 고위 관료가 됐다는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이게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 출제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네.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 출제되죠. 그러니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책이 출판되기 전에 이렇게 적었을 거고, 요건 출판되기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발견됐을 거거든요. 이걸 시험에 딱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책에 나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나오는 학설들, 논문들을 또 뉴스들을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전달해 줘야 돼요. 왜? 이미 책은 나와 있는데 오늘 중요한 새로운 뉴스가 터져 나왔어. 역사에 대한 얘기가. 정치가 아닌. 그럼 여러분들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정보 전달해 줘야지. 최근에 나온 게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유물이 되게 기가 막힌 게 하나 발견됐죠. 이미 책이 나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롭게 만드는 사료집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이미 새롭게 거기 편제를 해놨어요. 최근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아마 시험 앞두고 아마 10월쯤에나 책이 출판이 되면 그때 한번 다시 또 설명을 할게요. 지금 안 해도 되니까. 백총강 전투 663년 밑줄, 연돌 밑줄 알게 돼야 된다. 백총강 또는 백강 전투라 불러요. 백제의 부흥군과 연합군과 나당연합군 사이 최초의 국제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전이라고, 국제전쟁이라고. 애가 백제를 돕기 위해서 왔다고. 애가 백제를 위해서 돕기 왔다. 애는 그 당시 백제를 구다라라고 불렀습니다. 백제를 일본식 표현 방법을 구다라라고 불러요. 구다라라는 말은 다르게도 의하면 선진국가라는 뜻이기도 해요. 애의 입장에 봤을 때. 그 구다라의 문화가 왜 그대로 건너갔어. 그 백제 왕실과 되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결혼 관계도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있어. 혼인 문제도. 쉽게 자기 애갓집이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애갓집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봐. 여러분들 애할아버지가 많이 앞에 병을 입원해서 병원 가 안 가? 가야지. 돌아가셔서 상 치러야 돼, 안 치러야 돼? 치러야지. 애갓집에 잔치가 있어.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지. 애사촌이 결혼한대. 가야지. 당연히 축하를 해주러 가야지.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상갓집에 가는 거 훨씬 더 좋잖아. 결혼식 가는 거 훨씬 더 좋잖아. 좋은 날에 가는 거니까. 마찬가지야. 근데 나라가 망해가는데 어떻게 자기 애갓집, 아이고 잘 망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 찾아가야지. 구해줘야지. 자기 능력이 된다면. 이게 백강전투예요. 그래서 순서가 외우는 거 되게 잘 나온다고 그랬죠. 660년에 이렇게 백제가 멸망하는 거고 백강전투가 663년이고 그 다음에 668년에 뭐가 망한다고? 고구려가 망한다고. 이거 선후관계가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들이야. 그래서 백강전투 중간에 꼭 넣어줘야 된다. 다시 갑니다. 고구려 멸망 갑니다. 영계소문의 사후, 권력자가 주권한다 사후의 내분으로 나당연합군이 공격으로 평양성이 함락. 그러니까 평양성이 처음이자 마지막 함락된 게 이거예요. 평양성이 함락됐어요. 평양성이 함락이 한 번도 삼국시대 함락이 된 적이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끝났어요.
그 평양성은 거의 초롱성이나 진배 없었어요. 평양에 있는데 봐봐요. 이렇게 있고 여기가 대동강, 여기가 보통강이에요. 대동강과 보통강이 만나는 물길 이 안에 들은 여기가 평양성이에요. 좀 언덕이 돼 있어요. 여기는 일반 민들이 사는 동네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관료들이 사는 조직들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궁궐의 왕족들이 주로 사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봐.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이 지점에, 이 사이에 여기 평양성이야. 천혜의 요새야. 그렇잖아. 여기 와서 다리공사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토목공사해야만이 평양성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 뚫을 수가 없는 천혜의 요소가 됐던 것 같아요. 전쟁에서 되게 유리한 조건이. 그런데 결국은 이 문이 열리게 됐다는 뜻입니다. 당나라에 의해서. 자, 북운동합니다. 안승과 건모잠. 자, 건모잠 봐보시죠. 밑에 한성. 이 건모잠의 한성, 오늘날 서울이 아니고요. 항해도 한성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자가 달라요. 항해도 한성이 북운동. 고연무. 지도 보시면 제일 위에 봐봐. 우리나라 벗어났죠, 지금 현재. 고연무 오골성. 현재 단둥지방에서 북운동이 해서는 실패했다. 또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망명하여 670년 금마저 오늘날 익산 지역에 고려국왕 보덕국을 임명하였다. 여기서부터 밑줄 긋면 돼. 안승이 여기서부터 밑줄 긋고 색깔을 좀 칠할 수 있다. 안승이 건모장을 죽이고 신라로 망명. 오늘날의 금마저 익산 지역에. 핵심은 그거야. 익산 지역에 이렇게 밑줄을 그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를 하지 않고 보덕국이라는 명칭을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다. 여기에 누가 후원해 줬을까요? 신라가 후원해 줍니다. 신라가 병 주고 약 줍니다. 일종의 뭐죠? 이것도 삼인정책이라고 적어놨는데, 삼인정책. 백성과 왕실들을 고구려 영토가 아닌 다른 지역을 백성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걸 삼인정책이라고. 옮길 사자야. 결국 뭐지? 고구려의 왕실을 유진해주되, 임시적으로 유진해주되, 그 지역이 아닌, 고구려 평양 지역이 아닌 전혀 관련 없는 지역에 옮겨놨다는 뜻이에요. 그럼 백제 지역에다 고구려인들이 유민이 와봐야 얼마나 오겠어요? 백제 지역 가고, 야, 우리 고구려 살리자. 그럼 백제인들이 뭐라 할 거야? 야, 우리도 힘들어. 우리나라도 못 살렸어. 그럼 니네 나라 살려달라고? 협조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일종의 삼인정책이기도 해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익산에 뭐 미륵 사이즈 석탑을 하나 던져주고, 이 시기에 사실 가장 옳은 것 정체상 뭐야? 그러면 요거 답이 돼야 돼. 뭐가? 금마저의 보덕국의 왕이 새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 선택지 답이 돼야 한다고. 또 반대로 정치적인 문제, 금마저 지역에 보덕국 왕이 임명되었다. 이랬을 때 이 지역과 관련되어 있는 문화재로 오는 뭐야? 그 익산에 미륵사의 석탑이 정답으로 나와야 돼. 또는 그 탑이 그림으로 나온다면, 특히 한릉 같은 그 탑을 내 선택적으로 골라낼 수 있어야 돼. 알면 되게 쉽고 모르면 어떻게 막 고민하는 거지. 아씨, 공부 내가 실력이 안 되는가 봐 이렇게 하겠지. 왜? 단순하게 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좀 시험 문제는. 되게 복합적인 문제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 나당 전쟁과 삼국 통일. 볼게요. 나당 전쟁 발발 이거 안 할게요. 이런 거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당의 한반도 지배 야욕 과정, 웅진도독부 공주에다 백제 땅을 점령하고 의장의 아들 부여용을 도독으로 삼았다. 목적은 신라를 견제할 목적으로. 원래는 어떻게 했다고 해서 신라에게 주기로 했잖아. 근데 신라를 견적을 목적으로 왕족을 갖다가 도독으로 삼았다. 지방관 삼았다는 뜻이에요. 7.4혁명이 작년 기출이에요. 전화. 2021년 아니다. 그렇지. 2021년 기출이겠다. 자, 당나라는 경주에 계림도독부를 설치하고 문무왕을 계림도독으로 임명했다. 어때? 그 문무왕을 고맙게 생각할까? 기분 나쁘게 생각할까? 기분 나쁘지. 왕을 갖다가 지네들이 임명하고 있잖아. 지방관으로. 또 더 나쁜 게 있어. 지리산에서 부여용을 내세워 문무왕에게 하친세역을 강요해. 그럼 뭐야? 문무왕을 더 깔아뭉기는 거야. 그럼 문무왕은 되게 자존심 상할까 안 상할까? 상하지. 한나라의 왕인데 도독으로 임명하고 부여용가와 즉
당나라가 지명한 백제 도독인 부의윤과 협상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너희들은 다 협상의 대상이고 도독이야, 지방관이야. 왕이 황제가 명령하면 너희는 이거 따라야지. 되게 기분 나쁜 해명 중에 하나가 지리산 해명이에요. 그 해자는 모일 해자, 맹자가 뭐냐면 되게 기분 나쁜 맹목적이라는 뜻이야. 맹목적인 맹자라냐, 맹목맹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야, 만나. 왜요? 이유가 없어, 그냥 만나. 그런 뜻이에요. 그럼 정치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쁜 거지. 그래서 지리산 해명. 지리산은 어디 있냐면 공주에 있는 산이에요. 안동 도호부, 고구려 멸망 뒤 안동 도호부를 두었다. 그 안동 도호부 봐. 안동 도호부. 평양 얘기하는 거지. 경상북도가 아니고 평양 안동 도호부를 두고 그 다음에 웅진과 계림이죠. 경주죠. 여기는 도독부야. 도호부가 도독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여기는 설인기야. 설인기는 당나라 장수야. 설인기를 평양에 안동 도부를 설치하고 설인기에 의해서 웅진과 계림에 도독부를 두고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네. 둘이 명령하게 만들잖아요. 야, 지리산에서 만나봐. 이 지리산 해명을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그렇지. 왕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되죠. 당나라 장수가. 백제융하고 무모왕은 되게 기분 더럽지. 또 특히 신라인들 되게 기분 나쁜 이유가 뭐예요? 나당 동맹을 통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n분의 1로 나눠먹기로 했잖아. 근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지. 더 기분 나쁜 거지. 그럼 앞으로 신라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당나라를 깨야 되겠지. 당나라를 깨는 작전이지. 근데 전쟁을 해볼 때 되게 단독으로 당나라를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군사력이 안 되면 싸울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지략이겠지. 그 신라인들이 지략을 짜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백제 부흥운동 후원해주고 고구려 부흥운동 후원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들 1라운드, 2라운드 뛰게 하고 신라가 마지막에 3라운드에 가서 당나라를 격파시키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매소성 전투가 하겠습니다. 매소성 전투가 되게 결정타가 되죠. 그래서 신라의 마지막 전투 보겠습니다. 이제 당나라를 물리친 전투, 매소성 전투, 그 다음에 기볼포 전투라고 불러요. 이렇게. 자, 매소성 전투 보겠습니다. 볼게요. 글 읽지 않고 그냥 설명할게요. 경기도 연천입니다. 경기도 연천입니다. 여기가 매소성입니다. 여기 신라군이 주둔하고 있죠. 경기도 연천이 되게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니까요. 주둔하고 있는데 당나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당나라 기병 20만이 들어와요. 이렇게. 신라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군이 주둔하고 있어 20만을 상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테러를 태가가죠. 이렇게. 이건 누가 다 차지한가 다시 일으키는? 당나라가 다 차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나라 기병이 20만이 들어왔다고. 야, 생각해봐. 20만 장난 아니잖아, 이게. 20만 여기 딱 매소성을 점령해버리는 거야. 신라애들 어떻게 태각에서 이거 빼앗긴 거야. 군사 요충지를 빼앗긴 거야. 빼앗기고 가서 지휘관이나 왕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돼? 야, 그래, 잘 됐다. 목숨 살아도 잘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왕이 어디 있겠어? 이런 막 욕할 거 아니야. XX 막 욕할 거 아니야. 아니, 뭐, 목숨이 아까워서 그냥 태각에 왔단 말이야. 되게 욕먹을 거야. 어차피 가나 여기나 다 욕먹는 거 마찬가지잖아. 되게 영리한 작전을 펼치된다. 신라군이 매소성에 당나라군 20만을 갖다가 죽이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맞짱 쳐갖고 이길 수 없어. 속된 말로 얘기해서 20대 20 싸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얘들이 군량미가 한계가 있을 거라는 얘기야. 도독이 말도 있어. 그지? 군량미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 군량미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보급해야 되지. 우리 군대가 요즘 차가워서 보급은 딱딱 해줬지. 그죠? 군대 가보시면. 근데 보급로를 차단하는 방법을 택하는 거야.
그럼 신라 애들은 여기에 보급로가 어디다가 다 알아. 왜? 이런 언덕이 보급로는 가지지 않아. 이렇게 된 산 등성에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곳에 보급로를 만들어놨을 거거든. 그럼 이렇게 나가는 길, 이렇게 나가는 길이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럼 여기에 우리 군사가 매복하기 시작한 거야. 언제? 분량이 떨어질 쯤 되겠다 판단했을 거 아니야. 이들이 보호풍을 구하기 위해서 당나라 군들에게 내려온다고. 이때 내려온 쭉쭉 다 죽이는 거야. 또 내려와. 보급품이 안 오니까 배고파서 굶어 죽는 거 낫잖아. 또 죽여. 또 이렇게 20만을 죽여. 그리고 말도 죽여. 그래서 경기도 연천에 가면 커다란 무덤이 말 무덤들도 있어. 야, 사람이 죽었어. 20만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20만의 무덤을 하나씩 만들어줄 시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군인이라면 엄청나게 큰 웅덩이를 파겠지. 그럼 막 던지겠지. 야, 말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도 마찬가지. 사람도 막 던지는 말은 어떻게 되겠어? 엄청 큰 웅덩이를 파서 힘을 더해서 밀거나 던져서 그래서 말 무덤, 사람 무덤을 엄청나게 큰 무덤을 만들었어. 지금도 가면 있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얘들이 막 꿀따지 났을 거 아니야. 얘들이 이 슈새끼들하고 막 올 거 아니야. 경기도 연천이 여기쯤 되니까. 경기도니까. 경기도 북부지방이니까 이렇게. 그럼 얘들이 당나라 애들이 이제 수군을 끌고 와. 오늘날 해군이죠. 여기 죽었어 하고 오는 거야. 수군이 오는 거야. 이때 신라의 수군이 여기에 이미 올 걸 이상하고 있었어. 이게 기볼포예요. 충청남도 서천하고 군산 앞바다예요. 거기 바닷물이 막 들락날락 되게 상륙하기 좋은 지점이 있어요. 여기서 총 7회 내지 8회에 걸쳐서 당나라 수군들 전부 다 몰살시켰어요. 이렇게 해서 나당전쟁은 신라의 승리로 결론을 맺게 되었어요. 이걸 드라마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면 되게 재밌을 텐데 우리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순서 물어본다면 매소성이 먼저고 기볼포 뒤에 선후관계 잡으셔야 돼요. 네. 참고로 선생님은 정식 메뉴로 매기 매운탕을 좋아해요. 한 글자는 좀 틀려요. 어이가 돼야 됩니다. 매기 매운탕을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좋아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좋아야 되겠죠? 시험 보는 수험생이니까. 오케이? 정식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그럼 매소성이 먼저고 기볼포가 뒤야. 순서 잡으라는 얘기야. 매기 매운탕이 우리 정식 메뉴로 택했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 나당 전쟁 과정은 여러분 쭉 보셔야 됩니다. 제가 다 읽어 드릴 수가 없어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 108페이지 가장 처음에 많이 나오는 게 하나 있죠. 을지문덕의 여수장 우중문실 별표 5개. 난이도 최하. 난이도는 낮은데 시험에 잘 나온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만 읽을게요. 신기한 계책은 그대 신기한 계책 하늘의 이치를 다하였고 기묘한 헤아림은 땅의 이치를 통하였네. 쉽게 얘기하면 땅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누가? 니네가 이긴다는 것을. 싸움에게 그 공이 이미 높으니 이미 이긴 거가 진배 없다는 거야. 이 정도 군사를 배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니네가 이긴 거 진배 없어. 그러하니 여기서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는 게 어떻겠냐. 만족의 밑줄 한자에 지족의 밑줄 그어봐. 지족을 한자로 풀이하니까 만족이 되는 거야. 중요한 요가 뭐겠어? 좌측에 설명되어 있어. 봐. 지족 사이드에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지족 불욕이면 짓지 불태라.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으며 그만둘 줄 알면 위험하지 않는다는 구절과 일치하는 문장으로 이를 통해 당시 을지문덕이 도덕경을 읽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미 그게 뭐야? 도교가 고구려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을지문덕이 도덕경을 읽었기 때문에 지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에는 이미 도교가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다. 됐죠? 이렇게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1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10페이지. 통신라 발해의 발전. 미리서 시겠습니다. 끊어가겠습니다.